미국의 기준금리 12월에 어떻게 할까요? 현재까지 말입니다. 점도표에서 밝힌 것은요. 연말이 4.4%입니다. 예. 그 당시 기준입니다. 9월 18일 기준입니다. 기준금리가 4.75에서 5.0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기준금리가 4.75까지 떨어졌습니다. 4.5에서 4.75까지예요. 그런데 연말에 4.4%로 맞추겠다.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4.75%면 충분히 0.25%포인트를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연준은요. 계획대로 금리 인하를 착착착착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선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한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예,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살리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도 보면 말입니다. 금리를 0.25% 인하한다는데 82.5%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게 17.5%예요. 그러니까 12월에도 0.25%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인하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플레이션이 괜찮을까요? 당장 말입니다. 현재 관세는 뭐 10%나 20% 올려서 보편 관세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도 내년 1월 2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금리 인하를 인하하고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보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당장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 관세 물리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 관세를 물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올라갑니다. 여기에다 법인세 21%에 15%로 낮춰주잖아요. 돈을 푼다는 이야기거든요. 돈을 푼다는 이야기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실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감세를 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는 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첫날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겠다고 하는데 그 추방 인원이 100만 명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임금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방이 돼서 쫓겨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추방돼서 쫓겨나면요.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말입니다. 시장의 반응은요. 금리를 동결시키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왜? 2년물 국채금리도 보면 지금 현재 4.284%거든요. 이게 통화정책에 민감한 금리입니다. 그런데 4.284%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8월 5일에 3.902%에서 지난 11월 12일에는 4.342%까지 올라가더니 지금은 4.284.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4.46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지 마라, 동결하라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린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금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물가가 치솟아 버려요. 그래서 다시 금리를 올리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그거 굉장히 경계감을 가지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입장에서는요. 금리를 계속 계획대로 내려서 미국 경제의 미국 경제를 더 살리고 싶은데 이게 관세 정책이나 감세 정책이나 여기에 불법 이민자 추방까지 겹치면 물가가 오를 텐데 12월에 금리 내리는 게 참 만만치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내린다로 가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시장은 내린다의 방점이 있잖아요. 내린다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렸다가 다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시장의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 불안감 자체가 경제 위기감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오일 쇼크 때 그랬거든요. 오일 쇼크 때 물가 잡았다 하고 금리를 내렸더니 그 다음 해에 물가가 펑 튀어 올라서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였거든요. 저성장의 고물가.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사실 시장을 냉철히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진짜 냉철히 보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